세상을 바꾸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직에서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이현대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미디어 아트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인지 모르실 테니까 제가 원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써니세일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저 조형물을 낮 12시에 남쪽을 향해서 세워놓으면 저 조형물에 QR코드가 생깁니다. 그림자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 어딘가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이 낮 시간에는 사람이 적어서 매출이 적으니까 저런 조형물을 이용해서 낮 시간대에 사람들을 프로모션 페이지로 모아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이벤트를 한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칸 광고제에서 5개 부문에서 수상했고, 그 해에 여러 광고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가로수길에 설치했던 작업인데요. 여러분, 가로수길이 왜 가로수길인지 아세요? 이 길의 가로수들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이 길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유명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그 건물 앞에 있는 가로수를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근데 저희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트리플래닛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 가로수길에 나무가 없어지고 있다, 가로수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무가 있던 자리에 캔버스를 치고 프로젝터로 가상의 나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저희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서명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 반대편에 설치된 아이패드에 서명을 하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나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그 가상의 나무에 나뭇잎이 맺힙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 캠페인을 저희는 진행했고, 그 이틀 동안 가로수길에 왔던 사람들은 저 자리에 원래 나무가 있었어야 됐는데 나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많은 분들이 저 청원에 함께 동의해 주셔서 나중에는 저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게 됐죠. 그리고 이 캠페인은 레드닷이라는 디자인 대회에서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가에서 지금은 컨설턴트로 직업이 바뀌었지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똑같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또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 일이죠. 요즘에 워라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직장을, 여기 오늘 일과 교육 컨퍼런스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이 워라밸과 함께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직 문화는 뭔가요? 여러분 혹시 조직 문화가 이거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조직 문화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회사는 조직 문화가 안 좋아요. 사장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직 문화는 이런 거예요.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신념 어쩌고 저쩌고, 되게 와닿지 않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직 문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조직 문화가 뭐지? 제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이런 겁니다.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게 조직 문화라는 거죠. 우리의 회사에서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어떤 새로운 제도나 어떤 방법론 혹은 어떤 시스템 이런 걸 도입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뭐 팀 조직이라든지 뭐 MBO, KPI
혹은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디자인 띵킹, 애자일 조직 이런 것들이 막 시도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시도들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HR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작은 회사의 대표님들을 만나면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HR 담당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저희 같은 뭐 대리 나부랭이가, 과장 나부랭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표님들은 아, 우리 회사 직원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조직 문화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힘이나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라는 거는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조, 혹은 그 조직의 평가 방법, 조직의 운영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훅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지 사실 조직 문화 자체는 어떤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장님께서 글을 읽으신 거예요.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요즘 애들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 직원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다 6시 되면 퇴근합시다. 불 끄고. 자, 점점 6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5시 50분이 됐어요. 59분이 딱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6시가 딱 되면 집에 가실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사장님이 아침 6시 집에 가도 된다 그랬는데 가도 돼요? 아니면 옆에 사람들을 물어보실 거예요? 김 대리님 어떻게 몇 시 가실 거예요? 지금 가실 거예요?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면 야, 언제 사장님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거 봤어? 야, 야근이나 하러 가자. 야근해야 되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어떤 답을 하시던 여러분이 하시던 그 답이 바로 여러분 회사의 조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라는 거는 사실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물이에요. 저한테는 1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밤에 애가 막 열이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초보 아빠니까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물수건에 물을 막 적셔가지고 대기도 하고 막 수시로 막 귀에 온도계를 꼽아서 온도를 재면서 아, 해열제 먹여야 되는 거 아닐까? 해열제 먹은 지 몇 시간 됐지? 이거 브루펜을 먹여야 되는 거야? 뭐야? 막 인터넷 찾아보고 호들갑을 떨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아내와 함께 꼭 병원을 갑니다. 왜냐면 열이 나는 원인은 너무나 많거든요. 여기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감기같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열이 날 수 있고요. 중이염처럼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도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방의 온도가 더워서, 방이 더워서 열이 날 수도 있고요. 옷이 두꺼워서, 이불이 두꺼워서, 그냥 그날 물을 좀 덜 먹어서,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도 아기는 열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열이 난다고 감기약을 먹이거나 열이 난다고 항생제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열이 나겠죠? 이런 것처럼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문화는 그냥 열이 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건 열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을 내리는 거에만 급하시면 다시 열이 나게 돼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정말 바꾸시고 싶으시면 그 근본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회사 얘기를 하나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에 두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업부는 같은 고객에게 서로 다른 제품을 파는 사업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업부 사람들이 서로 친하지 않고 또 서로 배척하고 또 같은 고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것들을 팔아주진 않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은 늘 속이 상하시죠. 아니, 한번 갔을 때 자기네 것도 팔고 옆에 것도 팔아주면 좋은데 걔네 맨날 가면 자기네 것만 하더라.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그 사장님이
아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거기 부서장 2명이서 안 친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커뮤니케이션 이슈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부서가 같이 워크숍을 갑니다. 회식을 해요. 같이 운동회를 하고 아니면은 뭐 사업 계획을 같이 짠다거나 아니면은 야 너희들이 그럼 같이 비전을 만들어봐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금세 다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우에는 어땠냐면요. 매월 사장님이 월간 회의에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영업 보고를 받으시는데 항상 이 두 부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서의 리더들은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서보다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상대방 영업을 대신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해주면 혹시 걔네가 나보다 잘하면 난 혼나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경쟁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쟁은 사장님이 유도하신 거죠. 이 문제를 찾게 되기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많은 유명한 말들을 했는데 그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원인을 찾는 데 55분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5분을 쓰겠다. 이것처럼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두 부서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 경쟁하는 문화에서 협력하는 문화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늘부터 경쟁하지 마! 이러면 협력하게 될까요? 저는 대학원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걸 공부했는데요. 디자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포던스라고 하는데요. 이 어포던스가 그런 거예요.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 저희가 흔히 문고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다 문을 열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다양한 형태의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고리가 맨 왼쪽 것처럼 잡고 돌려야 되는 문고리도 있고요. 그냥 회전시키면 되는 문고리도 있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문고리도 있어요. 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저희 아들도 제가 안 가르쳐줬는데 잘 열어요. 왜냐하면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고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당겨야 될까요? 밀어야 될까요? 흔들어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행동경제학에서는 넛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넛지라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바꾸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한 자전거 회사가 자전거를 택배로 배송해야 되는데 택배로 배송하니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배송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막 풀려고 고민하다가 테레비는 비싸니까 박스를 TV 모양으로 만들면 안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박스를 TV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TV 박스처럼 포장 박스를. 굉장히 교묘하죠? 그랬더니 배송 사고가 80%가 줄었습니다. 넛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바꾸시려고 하면요, 그 변화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계하셔야 됩니다. 마치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앞에 얘기했던 경쟁하는 두 부서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렇게 경쟁하는 두 부서를 다시 협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부서를 한 사무실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던 칸막이를 다 치우고 얼굴이 보이는 높이의 칸막이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서의 가운데에 복사기랑 정수기 같은 시설들을 놔뒀어요. 그리고 이 두 부서가 휴게실과 화장실도 같이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설계한 것이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약간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말도 좀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매주 월요일에 하던 주간 회의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부서의 사업부의 어떤 현황이나 상황들을 이제 듣기 싫어도 듣게 된 거죠. 회의를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나니까 한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에 이거 새로 만드는 거 있는데 그쪽 고객한테 같이 제안해 보면 어때요? 경쟁의 문화가 협력의 문화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근데 그 제안은 잘 안 됐어요. 첫 술에 배가 부를 순 없잖아요. 하지만 한 번 시작된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조직 문화는 기업의 성과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나면 문화가 바뀔 수도 있고요. 문화가 바뀌면 성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가 바뀌어서 성과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성과가 나서 문화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 조직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 일할 때보다 즐거움과 의미를 가지고 일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분의 1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혹은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낼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또 우리의 효능감을 느끼고 또 거기서 일을 하면서 즐겁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터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조직 문화의 변화는 항상 회사의 성장과 구성원들의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